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RX100 마크 5와 6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가지 실제 써보면서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무조건 좋다 얘기하기 조금 애매했는데, 왜냐면은 두 개가 조금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달라요. 일단 보면은 위에 적혀있듯이 이게 5고 이게 6입니다. 이렇게 놓을까요? 이게 5, 6. 외형을 얼핏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겨서 앞에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구분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글자가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은 5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1.8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마운에서 2.8입니다. 근데 6 같은 경우는 2.8부터 시작해서 4.5예요. 그래서 조리개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리개가 밝으면, 렌즈가 밝으면 좋은데 5가 좀 더 밝아요. 밝기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망원은 6가 더 유리해요. 200mm까지 되고 이쪽은 70mm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번 켜보죠. 저는 켜는 속도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켜는 속도는 둘 다 비슷한데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보니까 6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끌 때 속도는 6가 조금 느려요. 좀 더 뒤에 들어가죠. 나오는 속도는 이 부분이 짧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6가 좀 더 빨리 튀어나옵니다.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거는 5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망원을 쭉 당겨보면 최대로 나오는 길이를 봤을 때 6가 훨씬 더 길어요. 앞으로 단이 이제 보면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나면서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망원이 더 유리해졌어요. 네. 앞에 부분의 크기를 보면은 예, 5가 좀 더 커 보여요. 그쵸? 네,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길이가 이제 길면서 망원이 되는 부분은 6가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망원 촬영이 좀 많은 분들은 6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근접 촬영이나 그리고 좀 실내 촬영이 좀 더 많은 분들은 5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카메라 써보면 RX100 시리즈가 조금 어두운 데서 찍어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사진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ISO를 좀 끌어올려서 찍더라도 생각보다 사진 잘 나온다는 거죠. 그 좀 다른 것도 보면은 옆에 파인더를 켜보면 6는 바로 이 부분 튀어나오는데요. 5는 이 부분을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고요. 그 다음에 밀어넣고 넣어야 되는데 6는 그냥 밀어넣으면 돼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게 조금 다르고, 플래시도 볼까요? 플래시 보면은 네, 이렇게 5가 좀 더 높게 튀어나와요. 조금 더 높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돌출돼 있고요. 근데 6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고요. 이것도 각은 조정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천장 마우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찍기도 하는데요. 그게 좀 더 뒤로 가는 게 5가 좀 더 뒤로 갑니다. 6는 조금 더 제한이 되고요. 근데 둘 다 천장 마우스는 돼요. 이게 고정돼서 뒤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천장 마우스를 가끔 쓰려고 할 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장 마우스 한다는 게 이제 찍을 때 플래시를 켤 때, 네, 플래시를 켤 때 일부러 이걸 위로 접어 올리고 찍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위로 반사돼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팁은 될 수도 있는데, 쓰시는 분들은 가끔 만약에 그 촬영할 때 직광이라고 그러죠. 예, 대놓고 이렇게 탁 번쩍해서 찍으면은 조금 어색해요. 이게 그늘도 지고. 근데 위로 이렇게 해서 찍으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켜서 봤을 때 제가 일부러 조리개 우선 모드로 놓겠습니다. 놓고 이걸 최대로 숫자를 낮춰보면은, 그러니까 조리개 숫자가 낮을수록 렌즈가 밝은 거죠.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근데 6 같은 경우 2.8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2.8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몇 스텝 올려야 되나? 지금 한참 올려야 돼. 하나, 둘, 셋,
네, 4단계나 올렸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조리개가 좀 더 밝으면 유리한 게 셔터 스피드 좀 더 확보하기 편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둘 다 지금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 5 같은 경우는 조리개 1.8로 셔터 스피드가 지금 50분의 1 정도로 확보가 됐어요. 40분의 1 이렇게 어떻든 60분의 1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좀 어두운 곳을 바라봤나봐요. 근데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개가 2.8이 되면서 셔터 스피드가 이제 30분의 1초로 조금 확보가 안 됩니다. 물론 안 흔들고 찍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손에 조금 이렇게 좀 수전증이 있거나 조금 흔드는 분들은 30분의 1초는 조금 위험해요. 15분의 1도 조금 위험한데 30분의 1초면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은 사진이 아무래도 조금 핀이 나가는 사진을 찍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안 흔들고 찍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실내에서 막 촬영할 때 조금 좁은 곳에서 찍을 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망원을 좀 당겨 볼게요. 이제 70mm까지 되고 환산은 하겠지만 쭉 당겨보면 광학 줌에서는 이제 200mm까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200mm 보이죠? 그 이쪽은 70mm.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이제 RX 100 마크 5에서는 이제 조리개 2.8까지 확보가 되고요. 아니 2.8까지 올라가는 거고 셔터 스피드는 80분의 1초로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조리개 지금 ISO를 5톤 해놔서 지금 셔터 스피드는 이제 확보가 되는데 조리개가 이제 4.5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조리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대문에서 큰 뭐 그냥 그런 DSLR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웃복싱에 뭐 엄청나게 심하게 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조금 주안점이 잡힐 수 있는데 이 부분 사실 ISO를 끌어올리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ISO를 좀 끌어 낮추면서 뭐 일부 특별한 촬영을 위해서 그렇게 찍을 때는 오히려 자신이 만약에 뭐 망원을 별로 찍을 일이 없다. 망원 땡겨 쓰는 것보다는 그냥 뭐 넓게 찍고 셔터 스피드 확보되고 실내에서 많이 찍는 다음에 5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써보면 5도 이제 저도 어디 나가서 이제 써보다 보면 이렇게 줌을 이렇게 당기는데 멀리 있는 거 찍으려고. 근데 더 당기고 싶은데 더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부터 디지털 줌으로 당길 수는 있겠죠. 확대를 한다거나 크롭 한다거나. 좀만 더 당기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렌즈가 교체도 안 될 뿐더러 뭐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6 같은 경우는 좀 가끔 당겨서 좀 찍어야지 하면 당기면은 쭉 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까워서 좀 풀린 건데 멀리 있는 사람을 찍으면 이제 200mm까지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찍을 때 좀 편리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6가 좀 더 편하긴 했어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그 메모리를 분리할 때 이걸 밀면은 6 같은 경우는 이게 커버가 자동 열려요. 그래서 좀 편한데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열리거든요.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야 돼요. 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짐벌에 올려서 둘 다 테스트 해보니까 무게 중심이 약간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는 올리면은 좀 더 이쪽으로 덜 기울었는데 6는 올리니까 이쪽으로 확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쪽이 무거운 건가? 여튼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는 고무로 된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데 6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무가 좀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놓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 생겼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 조작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4K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4K 동영상 짐벌 올려놓고 찍을 때 괜찮았어요. 제가 사용하는 짐벌은 페이유 G6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둘 다 올려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코더하고 뭐 또는 이제 더 상위 모델하고 또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크게 좀 작기 때문에 발열에는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에 특히 여름에 더 그러겠죠. 밖에 나가서 이걸로 동상 촬영을 뭐 연속해서 4K로 여러 번 찍으면 제가 해보니까
5분씩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5분인가? 맞나? 지금 스마트폰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연속해서 쭉 찍다가 한번 끊어지면 또 끊고 또 다시 촬영 버튼 눌러서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찍을 거면 중간중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연속해서 3번 이상, 그러니까 한 15분 이상이죠. 촬영하면은 발열이 높다고 뜨면서 이제 촬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뭐 화면이 깜빡깜빡되고 뭐 문제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도 이걸 들고 나가서 좀 가볍게 들고 나가서 동영상 촬영해 보려고 이걸 들고 나서 이제 그 뭐 시연회 같은 걸 찍었었는데 더 못 찍었어요. 찍고 싶지만 스마트폰도 안 멈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안 멈추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면 깜빡깜빡 돼서 정상적으로 녹화가 안 되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찍고 있는 건 4K 캠코더긴 한데 좀 장시간으로 찍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동상 촬영할 때 뭐 해상도 낮추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4K로는 연속해서 길게는 못 찍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고, 근데 둘 다 장점이라 하면은 USB 충격 케이블이 있는데 충격 케이블 연결시킨 상태로 사진이 찍어져요. 제가 쓰는 다른 캐논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 충전하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충전하면은 제가 뭐 컴퓨터하고 연결한 것도 아닌데 뭐 대용량 메모리에 연결됐다고 이렇게 메시지 뜨면서 촬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랑 연결시켜서 이제 USB 케이블 긴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쓰면은, 요즘은 이렇게 자석 케이블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갑자기 당겨지면 이렇게 툭 떨어지게 하는 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면은 여행 갔을 때 사진을 계속 찍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거 계속 켜놓고요. 계속 켜놓고 계속 사진 찍고 싶은데 배터리가 부족하면 또 이게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귀찮은데 이렇게 USB 선 이렇게 길게 연결시켜서 가방에 넣어놓고요.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막 메모리가 뭐 한 64기가 넣어놓으면 엄청 많이 찍을 수 있더라고. 몇만 장 가까이. 근데 계속 찍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행 갔을 땐 남는 게 사진인데 길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괜찮았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망원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망원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6로 가라고 좀 권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실내 촬영이 좀 많고 가까이 있는 걸 좀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5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ISO를 이용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 이것도 올려봤나? 둘 다 되나? 둘 다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요즘은 셀카도 많이 찍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뽑으면서 잘 찍지는 않은 편인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쓴다면은 이렇게 밀고 올려서 저를 이제 브이로그 형태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그런 촬영을 많이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제품이에요. 네, 제가 써보니까. 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